이번 시간에는 거부 처분의 개념과 부작위에 관련해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거부 처분이 개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른 공권력 행사를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행정처분입니다. 적극 처분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적극 처분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 형태를 의미합니다. 통상 신청 불수리, 수리 반려, 각하, 기각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통상은 신청서를 반려하는 반려처분 형태 또는 불허가, 거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반드시 거부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거부의 의사 표시가 없는 부작위와 구분됩니다. 한편 판례는 법규상, 조리상 어떤 행정행위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념에서 신청권과 관련해서 학설상 법률상이 원고적격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 신청권은 대상, 거부 처분의 개념 요소입니다. 대상 적격의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청과 행정처의 거부 의사 표시 위에 신청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신청이어야 되고 신청인에게 신청할 권리,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권과 관련된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우선적으로 처분 등에 대한 적법한 신청입니다. 신청한 대로 결정이 되면 이 결정이 적극 처분이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판례는 신청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자격이고 그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반시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신고, 수리 같은 경우 수리 거부는 모두 신고와 관련해서 신청권이 있고 수리 거부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로서 거부 처분에 해당됩니다. 이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 신고인 경우에 접수거부 사실행위로서의 접수거부도 처분에 대한 신청인가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처분성을 확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거부가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자로서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거부 처분으로 보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신청에 따른 내용이 처분이 아니더라도 거부 처분이 되는 경우로서
토지분할 신청 거부 행위, 환지 등기 촉다 신청 거부 행위, 특허청장의 직권에 의한 불법착오로 소멸된 실용신앙권 회복, 등록 신청 거부 행위, 건축계획 심의 신청 거부 행위, 토지 매수 신청 거부 행위에 대해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 행위에 대한 신청은 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권과 관련해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데 검사 임용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공립교원의 임용지원 신청과 관련해서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남은 경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교원의 재임용 신청 거부와 관련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이주대책 의무가 있는 경우 신청권을 인정합니다. 각종 공부 기재와 관련된 내용들 종전에는 모두 편의를 위한 행정 편의를 위한 공부 기재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네 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축주 명의 변경, 토지 분할, 지목,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그리고 발급 거부 행위, 그리고 장부를 건축물 대장을 주권 말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모두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직권 취소와 처리와 관련해서도 원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후에 취소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면은 원행정행위에 대한 제소 기간을 사실상 찬탈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나 공사정지 해제 거부와 설계 변경 허가 거부와 관련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 전부 신청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계획과 관련해서는 행정계획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청권과 관련해서 특히 검사 임용과 관련해서 신청권이 인정된다. 대상적 기업과 관련해서 판례가 나오니 이의 신청권과 관련해서 실제법상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기속행위의 공권, 재량행위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공권 개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과거 재량행위는 대상도 되지 않고 원고 적격도 없다 는 과거 행정법에서 그렇게 보았는데, 이것이 재량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면은 원고적법, 어떠한 개인에게 국민에게 권리가 있는가, 그 권리를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청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청권을 법률상 이 권리 개념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한다. 신청권을 대상에서 논하지 않고 원고적격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하고 하면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관련해서 일정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부분의 신청권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관련되어서 발생된 개념이 아닙니다. 한편 행정개입 청구권은
재량과 관련해서 위법 본안에서 재량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위법이 인정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량행위와 관련해서 행정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행 청구를 요구할 수 없지만은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량권이 0으로 된 경우에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동이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어서 기속행위와 마찬가지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는 본안 위법 그 다음에 이행 청구권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청권하고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라고 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 기간 내에 일정을 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 이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 하는 것은 본안에서 허가, 거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 의무로 봅니다. 일정한 당사에 대해서, 신청을, 승낙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하는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부 처분과 부작위는 의사표시가 행정청의 의사결정이었거나 외부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따라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행정청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처분을 하는데 이때 처분은 적극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소극 처분, 거부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 처분이 되면 다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임용, 공무원법상의 임용, 그 다음에 재임용, 관련해서 재임용은 지금 현재 신청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법상의 임용과 관련해서는 최초 임용은 검사의 최초 임용과 관련해서는 신청권을 인정했는데 그 이외에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임용은 행정행위에서 임명행위라는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계약, 공법상 신분계약이죠.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공무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해서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신분관계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신청을 하면 이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보 비공개 결정은 신청한 국민에게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권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에게.
그래서 정보 공개 뿐만 아니고 정보 공개 거부 모두 공권력의 행사로 보고 국민에게 모두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모두 본안 판단하게 됩니다. 나머지 소속 요건들은 추후에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의 범위와 관련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안이 됩니다. 한편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전체 공개 청구하더라도 분리 가능하면 분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가. 그래서 따라서 일부 판결이 가능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